여러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상가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아먹는 사람들, 속칭 건물주에 대한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이 기사에서 보시면 아이들 장래희망 직업 2위가 건물주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장래희망 직업 1위가 아니라 2위가 건물주라고? 도대체 1위가 얼마나 대단한 직업이길래? 하는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건물주에 대한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건물주를 부러워하는 것인가? 이 점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우선 월세를 받아도 자산 그 자체인 건물은 어디 안 간다 라는 측면이 있겠는데요. 물론 건물도 감가상각이 있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배당을 주면서 주식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그럼 건물보다 못할 게 없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는 달리 실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이유, 이 부동산 불패론이 그러한 안정성을 보태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부동산 불패론이란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는 해도 내리지는 않는다, 설령 내린다 쳐도 금방 제 가격을 회복하고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동산 하면서 다들 건물주를 찾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신경 쓸 것이 없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눈에 불을 켜고 매일의 주가 지수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지? 나는 언제 팔아야 하고 언제 사야 되지? 하는 고민을 하지만, 반면에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이 방구석에서 띵굴띵굴 거리면서 월세만 다달이 받아먹는 그러한 이미지가 연상이 되죠. 이러한 측면들이 바로 임대사업자, 건물주의 인기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건물주를 개인만 하느냐 하면 오히려 비싸고 높은 건물일수록 개인 수준에서 하기가 힘들고 많은 돈을 굴리고 있는 회사에서 주로 하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뭐냐면, 이러한 임대 사업을 주 사업 영역으로 삼으면서도 상장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상장사들을 바로 리츠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밑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투자자들이 자본금을 모아서 그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배당의 형태로 투자자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러한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리츠도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택하고 있지만 수익의 주 원천이 부동산이다 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리츠의 왕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는 수많은 리츠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AMT라고 하는 리츠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불패론에 따라서 2000년대 초반 이후로 굉장히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죠. 하지만 미국에서도 모든 부동산 자산이 크게 상승하지만은 않은 덕분인지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꼬꾸라진 적이 있는 리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죠. 어느 자산에 투자하는가, 이 점은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른 선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상장된 리츠가 없는가? 하고 물어보실 수가 있죠. 한국에도 몇 개 없기는 하지만 리츠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리츠는 바로 맥쿼리 인프라라는 회사인데요. 이 맥쿼리 인프라가 어떤 회사냐 하면, 호주에 있는 투자은행 맥쿼리 은행이 설립한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 융자회사라는 곳입니다. 실제로 맥쿼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계 회사로 보기도 좀 애매한 것이, 맥쿼리가 실제로 들고 있는 지분은 한 4% 정도이고 73.9%는 국내 투자자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맥쿼리 인프라가 벌어서 배당으로 나누어준 수익은 대부분 한국인들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라는 회사는 다른 리츠들과는 약간 성질이 다르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름처럼 인프라 자산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것으로 우면산 터널과 인천대교, 그리고 지금은 발을 뺐지만 서울 지하철 9호선에도 투자를 해서 운임을 받아먹고 있었죠.
이와 같이 인프라 자산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통행료나 운임을 수익의 주 원천으로 삼고 이걸 바탕으로 배당도 해주고 아니면 다른 인프라 자산에 투자도 하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 배당률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이죠. 배당 수익률 자체도 상당히 높을 뿐더러 배당금 자체가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투자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이 맥쿼리 인프라가 수익을 악착같이 거두어 들였는지 심심하면 이 국내 언론사에서 때리곤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맥쿼리 인프라죠. 지하철 9호선 때만 해도 먹튀다 라는 말이 있었고 이를 비롯해서 최소 수입 보장이라는 조항이 문제다 라는 말도 있었죠. 이것 때문에 이제 맥쿼리 인프라가 투자한 인프라 자산에 손님이 다니지 않아도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그래서 정경유착 아니냐, 비리다 라는 공격을 들을 정도로 아주 수익을 잘 내고 있는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국내 상장 리츠들도 이 맥쿼리 인프라와 같은 구조를 택하고 있고 아주 개꿀 투자처냐 하면 다른 리츠들에서는 한 가지 보셔야 할 점이 상장일이 굉장히 최근인 회사들이 대부분이죠.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게 이와 같이 인프라 자산을 굴려오면서 그 운용 능력을 검증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장일이 워낙 짧아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 왔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이 리츠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 인력들의 실력이 괜찮은지 이 점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나마 모드투어 리츠와 A 리츠가 상장일도 비교적 오래되었고 배당 수익률도 쏠쏠하게 주고 있어서 운용 능력을 검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쉽게도 두 리츠의 경우에는 차트 보시면 맥쿼리 인프라와 같은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죠. 그나마 A리츠가 초창기를 제외하며 약간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츠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국에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츠가 워낙 많다 보니 이러한 리츠 ETF도 발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리츠 ETF에 투자를 함으로써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리고 어떤 특정 ETF에 투자를 했을 때 그 리츠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모종의 이유로 수익을 못 내게 생겼다든가 아니면 운용 인력들이 비리 혐의로 잡혀가다든가 하는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위기 관리를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년쯤에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우한 폐렴 사태를 제외하며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미국에서도 부동산 불패로는 진리다. 이러한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이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과 더불어서 이중적으로 우리의 지갑을 돈독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리츠 ETF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